군사 변형론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전쟁에서 사실 이 성패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전쟁에서 패배라는 의미는 우리 국가를 잃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토, 우리의 영토와 또 국민, 생명, 재산, 주권 이런 것들을 상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또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기존의 우리 이 정권이 붕괴가 되고요. 또 우리 사회 질서가 해체가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이런 위협 등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탈레반이 다시 20년 만에 재집권을 했죠.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례만 보더라도 전쟁에서 어떤 패배라는 것은 그 민족의 어떤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의 3대 요소죠. 국가 구성의 3대 요소인데요. 자, 이런 어떤 국가의 어떤 요소들을 침탈하고자 하는 이런 외부 세력의 전쟁 도발을 억제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죠. 만약에 이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데 실패가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죠. 전쟁이 일단 발발하면 거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국가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쟁 수행 능력을 우리가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는 이 정보혁명의 시대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정보혁명의 시대는 결국은 여러 가지 많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죠. 전쟁 환경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보혁명으로 통해서 전쟁 환경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군사력 건설도 이 혁명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인터넷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인터넷의 어떤 발달로 인해 가지고 네트워크의 어떤 향상 이 두 개만 우리가 예를 들더라도 사회 경제적으로 이 엄청난 변화를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의 환경과 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는데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처럼 이 정보혁명은 오늘날의 정보혁명은 사회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도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초정밀 파괴 무기나 또 첨단 감시 정찰 체계 이런 것들이 결합된 지식 기반의 전쟁 수행 체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 중심전 흔히 이야기하는 NCW라고 하죠. NC Network Centric Warfare죠. 이 네트워크 중심전의 어떤 전쟁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혁명은 미래전의 양상 변화에 상당한 어떤 영향 요인이 되고요. 또 이에 따라서 각국이 군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군사 변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military transform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ransformation이라고 변혁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군 혁신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프라이빗 섹터에서도 우리가 innovation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innovation 하면 우리가 뭐 혁신 이런 뜻인데요. 사회의 어떤 혁신, 민간 분야의 어떤 혁신과 발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혁신의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military innovation이라는 이런 어떤 타이틀 하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이 군사 변혁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이제 탈냉전 시대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1991년도와 2000년도에 걸프전, 1, 2차 걸프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는 군사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군사 기술 혁명, 즉 Military Technology Revolution (MTR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불렀었고요. 군사 기술 혁명과 그 다음에 군사 혁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초창기에는 RMA라고 해서 우리가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어떤 군사 기술 혁명, 군사 혁신 이런 용어들을 쓰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쓰는 용어가 이제 군사 변혁해서 군사 military transformation 이런 용어로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군사 변혁이라는 용어는요, 2003년 4월에 발간된 미 국방부의 변혁기획 지침서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군사 변혁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 군사 변혁이라는 의미는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미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으로부터 비대칭적인 취약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투 개념과 능력 또 인력과 조직의 이런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군사력의 획기적인 변화를 구체화하는 과정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 혁신은 탈냉전과 이 정보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미국에서 제기된 개념이고요. 이 군사 혁신이라는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군사 변혁이라는 개념과 군사 혁신이라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군사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군사 체계를 개발하고요. 또 이에 상응하는 작전 운용 개념과 또 조직의 편성 이런 어떤 혁신을 통해서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전투의 효과를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현상 이런 것을 우리가 군사 혁신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군사 변혁과 군사 혁신은 맥을 같이 하는 의미이고요. 이 군사 변혁이라는 것은 군사 혁신의 이후에 이제 정리된 개념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군사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과학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을 이용해서 결국은 무기체계의 혁신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과학 무기를 만드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한 만큼 그에 상응해서 발전된 무기체계를 만드는 노력 이게 이제 군사 혁신의 원래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군사 혁신이라는 것은 과학 기술 분야의 어떤 장점을 이용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 무기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작전 운용 개념과 또 이 무기 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죠. 이런 조직 편성 요거까지를 다 결합을 해서 기존의 전쟁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군사 혁신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군사 혁신은 과학 기술 플러스 작전 운용 개념과 조직 편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군사 혁신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좀 볼 텐데요. 군사 혁신이 전쟁에서 놀라운 어떤 전투 효과성을 나타낸 역사적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좀 들어보자면요. 자, 나폴레옹 이전에는 결국은 국민의 군대, 즉 시민 군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나폴레옹 이전의 시대에서는 왕이 전쟁의 주체였기 때문에 결국은 왕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왕이 비용을 마련해야 됐죠. 그래서 봉건 영주들을 통해서 군대를 징집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즉 시민 군대가 아니라 왕이 용병을 주로 이제 운용해서 전쟁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나폴레옹 시대에 들으면서 이제 징집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국민을 징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군을 조직하게 되죠. 즉 일반 국민들이 군대를 형성하는 이런 오늘날의 어떤 이 상비군 개념 이런 것들이 나폴레옹 시대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은 군단급을 작전 단위로 새롭게 조직을 했죠. 그리고 일반 참모제도 오늘날 이야기하는 인사정보작전 군수기획통신 이런 일반 참모제도를 도입해서 상당한 어떤 전투에서 효과를 거두게 되는 이런 것들은 나폴레옹 시대 이전에 없었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군사 혁신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례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의 독일군이 이 만슈타인 계획에 따라서 전격전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초전에 승리를 달성했죠. 결국은 파리를 점령하는 이런 성과를 거뒀죠. 자, 이 전격전 이론이라는 것은요. 기갑과 항공 전력을 이용해서 속도와 화력 이런 어떤 전투력 요소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마비시키는 이런 어떤 효과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독일군은 기존의 당시에 이제 독일군의 참모 군단장이 지휘관 장군이었죠. 지휘관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런 어떤 기동계획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처음에 이제 기동계획을 수립했는데 히틀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이 히틀러가 만슈타인의 부대를 순시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때 만슈타인이 히틀러에게 새로운 개념의 전쟁 기획안을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만슈타인 계획이에요. 결국은 이 만슈타인 계획이 히틀러에게 채택이 되어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놀라워하는 정격전의 개념이 태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만슈타인 계획에 따르면 3,200여 대의 전차와 또 3,000여 대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10개의 펜저 사단, 즉 기갑부대를 편성해서 대규모 기갑부대를 프랑스 북부 벨기에 지역의 아르덴느 숲으로 진격을 함으로써 프랑스의 북부 우익을 우회해서 결국 파리로 기동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개념이었죠. 당시에 프랑스는 딜러 계획에 의해서 마지노선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어 위주의 어떤 마지노선을 구축해서 아주 난공불락의 방어 진지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마지노선에다가 모든 병력과 모든 전투력을 다 배치를 해서 13개의 요새 사단을 편성해서 전력을 고착시켜 놓았는데요. 결국은 이 독일은 이러한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결국은 아르덴느 숲, 즉 북쪽의 이 아르덴느 숲은 어느 누구도 그쪽으로는 울창한 산림이기 때문에 설마 독일군이 저쪽으로는 기동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마지노선이 구축이 안 돼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취약지점을 울창한 산림지대를 독일의 10개의 대규모 기갑부대가 산림을 뚫고 결국은 우회해서 프랑스의 심장부로 기동하는 이런 어떤 초기의 전투 양상을 보였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군사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메가더 장군과 니미츠 대족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상대로 이 항공모함과 상륙작전을 이용한 이 전술로 일본을 격퇴한 것, 이런 것들도 군사혁신의 사례로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이 때 한산대첩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이 하객직 전법은 군사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거북선에 설치되었던 이 상판, 그 다음에 장갑, 대못 이런 것들은 일본 해군의 어떤 근접 백병전을 차단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떤 거북선에 이러한 어떤 장치들을 함으로써 일본군들이 거북선에 접근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거북선에 장치된 이 화포 사거리가 왜군의 조총 사거리에 비해서 길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총 사거리 밖에서 우리가 외선을 공격할 수가 있었죠. 결국은 거북선에 설치된 사거리가 조총 사거리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외선과 훨씬 떨어진 거리에서 우리는 피해를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외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거북선의 그 견고성과 이런 어떤 외선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했을 때 외선을 격파할 수 있는 이 견고성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북선을 앞세우고 결국은 다수의 판옥선이 거북선을 후속하면서 일본 함선하고 전방에서 이제 판옥선이 하계 날개 모양으로 하객진을 전개해서 외선을 완전히 포위 공격하는 이런 하객진 전법을 구사해서 대성을 거둔 게 바로 이 한산대첩이었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군사혁신이라고 우리가 사례로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혁신과 약간 개념이 틀리지만 군사기술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MTR이라고 그러는데요. Military Technology Revolution이죠. 자, 이 군사혁신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이 군사혁신의 개념은 군사기술혁명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즉 군사혁신 이전에 군사기술혁명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군사기술혁명은 구소련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70년, 80년대에 구소련의 군사 이론가들에 의해서 제기된 개념인데요. 여러 가지 이 당시에 이제 이 소련은 나토군의 공지 전투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 나토군의 공지 전투는 어떤 개념이냐면 에어랜드 배틀 개념은 우세한 기동력과 화력을 이용해서 소련의 어떤 전단과 그리고 중심을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련의 어떤 예비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하나의 개념이 바로 공지전투였어요. 이 공지전투로 인해 가지고 자칫하면 이제 소련군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제 기동 예비대를 운용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공지전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이제 정찰 타격 복합체 이론인데요. 쉽게 하면 오늘날의 감시자산과 그 다음에 타격 수단을 하나의 체계로 합친 거예요. 과거에 정찰 타격 복합체가 생기기 이전에는 하나의 그 사격 체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실시간대에 적을 보고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군사 기술 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겨난 개념이 바로 군사 기술 혁명 MTR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 MTR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에 소련의 전자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찰 체계와 타격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통제 체계를 운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고요. 결국은 이 MTR을 통해서 원거리에서 적을 나토군 적을 탐지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대에 적을 보고 바로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복합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효과적인 어떤 적의 기갑 부대라든지 또는 적의 주요한 전투력을 격퇴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군사 기술 혁명의 출발점이었어요. 자, 이 군사 기술 혁명은 그런데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자,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군사 혁신은 기술뿐만 아니라 작전 운용 개념과 조직 인력의 운영까지를 다 연계한 개념이었고요. 군사 기술 혁명은 기술 중심의 군사적 변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의 MTR을 보고 이제 미군의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기술 중심의 변혁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군사 기술을 통해서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이에 걸맞는 작전 운용 개념과 조직 편성까지를 상호 연동시키는 이런 개념을 구현을 해야 결국은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련의 MTR 군사기술혁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바로 RMA 군사혁신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먼저 MTR 소련에서 먼저 출발을 했죠. 그래서 소련에 대해서 먼저 출발한 개념이 결국은 소련은 기술에 초점을 맞췄고요. 미국은 기술 플러스 운용 개념과 또 조직 편성까지를 더한 개념으로 발전시킨 게 바로 군사혁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군사혁신이라는 용어가 나중에는 군사변혁으로 이렇게 이제 용어를 바꿔서 최종적으로 오늘날은 군사변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MTR이 제일 먼저 탄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MTR에 대응하는 개념이 RMA이고 RMA가 보완 발전된 개념이 트랜스포메이션 군사변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군사기술과 군사기술혁명과 MTR과 RMA의 차이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MTR은 기술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볼루션 혁신은 기술 플러스 조직 운용 개념, 작전 운용 개념까지 연동된 개념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군사변혁은 군사혁신의 개념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90년대부터 이제 21세기군 Force 21이라고 합니다. 이때 90년대 후반에 이 Force 21이 사실 미국의 국방 백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군 문서에 21세기 군이라는 이 타이틀이 안 들어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Army 2010, Army Vision 2010, 육군 비전 2010이 나왔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 모델로 해서 우리 한국군에서도 육군 비전이 발간이 되고 군의 혁신이 시작이 됐죠. 자, 이 21세기 군 Force 21하고 21st하고
아미 비전 2010은 군사 변혁에서 군사 혁신의 어떤 과정에 넘어가는 중요한 미국의 하나의 문서였고요. 이것을 개념으로 이러한 어떤 문서의 개념의 바탕을 두고 미국의 군사 혁신이 가속화되었죠. 이 두 개의 어떤 비전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천 방안이 논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군사 변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사 혁신에서 이때부터 군사 변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자, 이 군사 변혁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두 개의 어떤 문서를 기초로 해서 97년도에 이제 4년 주기 국방 검토서, 우리가 QD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Quadrennial Defense Review인데요. Quadrennial 하면 이게 우리가 분기 4년 주기, 즉 4년마다 발간하는 이런 뜻이에요. Quadrennial Defense Review. 4년마다 미국에서는 QDR이라는 것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올해 발간된 4년 주기 국방 검토서 에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되었죠. 이 4년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서 비대칭적 위협이 이제 증가가 되고요. 잠재적인 어떤 적대 세력에 의한 이 WMD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도전이 부상을 하면서 이 부시 행정부가 2001년도에 이제 새로 집권을 하죠. 이때 부시 행정부가 결국은 이러한 어떤 대외적인 어떤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군사 변혁의 추진 범위를 구체화하고 가속화했죠.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개념이 바로 군사 변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군사 MTR, 군사 기술, 과학 기술 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군사 혁신, 군사 변혁,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탈냉전과 걸프전을 계기로 미국에서 군 혁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죠. 그 가운데서 이제 군사 기술 혁명, 군사 혁신,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군사 뭐죠? 군사 변혁이죠. 군사 변혁까지 이제 우리가 이르러서 오늘날 사용을 하고 있고요.